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딱히 차트를 보진 않을 거고요. 물론 네. 말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금요일 할까? 이건 네. 나중에 그냥 비트코인 다루면서 좀, 고찰 후회와 후회도 있으면서 다행이기도 한 뭐 네. 더 좋은 대처가 있었나라는 그런 뭐랄까 이런 심정을 뭐라고 해야 되냐? 아는 뭐 그런 거. 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아무튼 이거는 뭐 금요일날 뭐 네. 기회가 되면 다루고. 근데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아마도 좀 약간 왔다 갔다 그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변동성이 크면은 큰 대로 뭐 금요일날 그거 다루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다루고. 다만 내일은 웬만하면 쉬려고 합니다. 네. 네, 내일은 그냥 웬만하면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급하면 제가 이제 아마 혼자 영상 올리겠죠. 네. 김프로는 내일 쉬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팍 올랐다가, 예? 그쵸? 그랬죠. 근데 이제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해리스가 이제 그 후보가 됐는데, 해리스가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해리스가 지금 어쨌든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걸로 지금 어쨌든 나오거든요. 물론 정확한 거는 솔직히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게 어쨌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멍청한 트럼프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쉽지 않나 봐요. 바이든이 못한 거 있잖아. 그냥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정책적인 거 좀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 안 돼? 정치인이 되면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냥 그 입을 조잘조잘 나불나불 대야 돼? 아니 뭐 주변, 그러니까 그런가 봐. 우리나라도 정치인만 되면 멍청해지듯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꼭 보면은 자기가 자기 살 깎아먹고 자기 지지율 깎아먹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뭐 코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요.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해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 그럼 해리스가 되면 코인 망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이거는 사실 김포로랑 저랑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해리스가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네. 코인 시장에. 이러한 의견을 김프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챗 GPT의 생각까지 물어보는 걸로 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 아니죠? 네.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한다면 사기꾼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보면 그런 사람 그냥 자기 추측인데 확실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전부 다 저희 썰 푸는 거고 그냥 다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뭐 참고를 하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예, 다른 사람이 얘기한들 그것도 다 뇌피셜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뇌피셜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네. 네.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좋은 건 맞는데, 오늘은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해리스가 되면 코인 시장의 큰 악재인 건지, 약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네. 그렇게 준비한 거 맞지? 그렇죠. 그러면 김프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지금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보면은 똑같이 블록 미디어고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비슷한 시간에 나온 기사 두 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정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보면은 위에 있는 거는 해리스가 표준 공략 위에 친암호화폐 입장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쓴 거네, 기사는. 그렇죠. 기사를 긍정적으로 쓴 건데 그 밑에는 보면은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유지 전망. 이거 어쨌든
그 해외 외신 좀 복붙이 많으니까 네. 다른 데서 복붙했나 보다 각각.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뭐 하루 걸러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똑같이 뭐 지금 기준으로 4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정반대 기사가 같은 신문사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리스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없어요. 네. 보면은 해리스 캠프, 그러니까 해리스 캠프에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와 회의를 한 거지, 이때도 해리스 본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해리스의 공식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건 아직 없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도 규제가 강한 상태고, 예, 뭐 민주당의 뭐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현 상황이 거의 그대로 가는 거지, 지금보다 뭐 비트코인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망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이 이미 최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최악이니까 더 최악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거나 좀 나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건 거잖아. 네. 근데 좀 불만족스럽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더 좋아질 걸 우리가 기대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치면은 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도 더 좋아진 걸 기대했는데 네. 현상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좀 깝깝하긴 하다. 깝깝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최악이긴 해요. 네. 얼마나 핍박했는지, 네, 얼마나 알트코인들, 리플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 괴롭히고, POS 코인들 괴롭히고, 거래소 괴롭히고, 아주 쌩 지랄을 했잖아요, 게리 겐슬러가. 네.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냥 깝깝하다. 깝깝하죠.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게 있다면은, 게리 겐슬러가 더 이상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 이 기조를 유지를 해도, 그런 점에서는 뭐 기조를 유지를 한다고 해도.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프로가 얘기해 준 거는 결국에는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의 스탠스가 너무 지랄 맞았어요. 그렇죠. 네, 미국의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지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기조가 확 바뀌기만 해도 네.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해요. 그걸 이거는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 봐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도 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해리스가 됐어. 네. 그러면 암호화폐 업계를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 괴롭히는 거 확정해. 확정이죠. 괴롭히는 건 확정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규제 친암호화폐 막 이런, 그러니까 친암호화폐 성향을 띌 거였으면 진작 했을 것 같아.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반암호화폐 성향으로 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 네. 물론 이건 제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해리스가 돼서 어쨌든 암호화폐 업계를 이제 계속 이제 푸시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비트랑 이더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미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고 봐.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에서 갑자기 뭐 체결 금지를 시킨다던가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요 자산들을 내다 판다거나 비트코인을 네.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은 있겠지만, 네.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일시적인 공급 가행이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뭐 고점이 뭐 예를 들어 한 25만 달러까지 갈 것 같았는데 뭐 한 21만 달러까지만 간다던가 네. 뭐 요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얘네들한테 타격을 건들 건덕지조차 없다. 그렇죠. 예, 얘네는 어쨌든 증권성 논란에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건들 건덕지조차 없다. 근데 알트는 한도 끝도 없이 괴롭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이 일어난 지가 거의 3년 4년 다 돼갑니다.
3년, 4년, 한 5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4년이죠. 2020년도부터였잖아. 네. 2020년 12월부터니까. 그래서 이게 판결이 나도 항소, 판결이 나도 항소, 이 지랄 떨면서 별의별 지랄을 다 떨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리플이 이겼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어쨌든 소송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판례에 의해서 이길 거예요. 금방. 여러 가지로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조금 바꿔서 뭐 이번에는 거래소 이거 바꿔가지고 건들고 뭐 해서 건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고점 자체가 뭐 한 10% 정도 떨어지는 비트 이더 정도는 고점 자체가 한 10에서 뭐 한 15, 한 20% 정도 떨어지는 요 정도. 그러니까 21만 달러까지 가는 25만 달러까지 가느냐 그냥 요 정도 느낌. 네. 인데 알트코인 자체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냐 없냐. 맞아. 고점을 갱신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정도로 조금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포트폴리오나 매매 전략 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의 비트코인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비트를 전부 다 팔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거예요. 비트가 이제 거의 뭐 고점 가까이 찍고 네. 이제 도미넌스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알트 불장이 온다고 치면 비트를 전부 다 팔 거예요. 전부 다 팔고 알트로 갈아탈 거예요. 그리고 이더도 상당 부분 팔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장이 막바지 가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럴 건데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 라고 한다면 비트 전부 다 팔고 알트코인을 갈아타는 게 아니고 비트는 절반만 팔고 알트로 갈아타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온전히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장 막바지 가서도 비트 이더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기대치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쨌든 한 2025년 상반기나 뭐 이때까지는 비트 이더 뭐 솔라나까지 해가지고 요 메이저 코인 위주로 상승을 이만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상승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불장의 거의 막바지가 돼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가지고 상승 기대치를 이렇게 높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 요 고점은 사실 변한 게 없고 요거는 비트 이더 솔라나 이제로 하는 거는 뭐 솔라나 영향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요 알트코인을 얻는 수익 기대치는 조금 낮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뭐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요거 기준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안전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맞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상승하면 좋잖아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아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몇몇 알트코인들은 그거를 뛰어넘고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한 30개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다가 그게 아니고 100개 중에 10개만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이 10개의 코인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막판 가서는 뭐 비트 이더 비중을 줄이고 알트로 갈아탈 건데 좀 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다. 네.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알트코인에 대한 요 핍박 뭐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해준다고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알아서 잘 본인이 자기 뭐 갈 길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비트 이더를 거의 팔아버리고 막판에 가서는 알트로 다 갈아타는 전략을 할 거고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고 근데 해리스가 되면 좀 비트 이더를 좀 더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지.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전지전능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물어보나? 트럼프 해리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에 끼칠 영향을 정리해줘. 각 후보의 성향, 정책 등을 고려해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각각 나눠서 정리해줘. 한 번에 물어봐가지고 결과 안 나오면 두 개를 따로 물어보죠. 방금 너 더 넣고 싶은 질문 있어? 아니요. 일단 이 이렇게? 정도. 네. 아하. 번역해달라고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끼칠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대요.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영향. 트럼프가 되면 우호적인 규제 환경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그 SEC 그 위원장 바꿔 치우겠다. 어쨌든 네.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네요. 그리고 반 암호화폐 십자가 운동을 끝내겠다라고 얘기했고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해서 수용성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고.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을 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카멜라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근접 접근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강경한 입장이다. 그리고 SEC의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해리스가 당선되면 까다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사용의 제한이나 준수 의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뭐 막상 어떤 거를 하겠다 이건 없네. 그렇죠. 너는 어떤 규제를 넣을 건지 약간 이런 것까지 해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했는데. 네, 실제로 해리스가 어떻게 정책을 펴겠다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챗GPT도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겠죠. 이더리움의 기타 알트코인은 더 큰 규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디파이 프로젝트나 소규모 암호화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냥 요 정도 그냥 무난하게만 얘기했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맞아 보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더 유리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되면은 좀 적대적인 접근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다 인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각각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제 김프로가 얘기했던 거는 아직 해리스의 의도는 약간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 게 맞다. 더 그렇죠. 좋다.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다만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가지고 가격에 하락이 있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거다라는 거죠. 당선 직후에 뭐 바로.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건들기 힘들 것 같다. 네. 왜냐면 이미 ETF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하락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뭐 자주우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알트코인은 자지우지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드렸죠.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해리스가 건들 수 없는 것들 위주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 위주로 갖고 가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막판에 가서, 불장의 끝에 가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힌트는 될 수 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진짜 해리스가 건들려면 알트코인들 건들 거 많아요. 그렇죠. 게리 겐슬러가 남아 있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챗 GPT는 그냥 무난하게 답변. 네. 요 정도로 했다. 좀 아쉽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ETF가 ETF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긴 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소나 이런 걸 건드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기업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개인 투자를 좀 더 막는다던가. 뭐 그렇다기보다 거래소를 아예 조진다거나. 근데 현물 ETF라고 하면 사실 블랙록 이런 데를 쉽게 조질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를 조진다는 소리야 이거. 자산을 사용하는 거래소나, 안 그러면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나 네. 뭐 예치 서비스나 이런 걸 조진다는 소리야. 현물 ETF를 조진다는 소리가 아니야.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알트코인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물어왔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긴 하다. 규제 집중 가능성, 프로젝트 취약성, 시장 유통 및 투자자 신뢰. 그러니까 건들 게 더 많다는 거야 결국엔. 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있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제도권 금융에 통합되었고 ETF 등으로 규제 면에서 다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알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네. 결과적으로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알트코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에 집중, 프로젝트의 상대적 취약성,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신뢰, 취약성에 기인한다. 보면 아시겠지만 챗 GPT가 유도하면 유도하는 대로 써줘요. 제가 유도하면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네. 이런 유도한 대로 써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어떻게 편집해서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챗 GPT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정도 좀 감안하시고 어쨌든 저희는 트럼프가 됐으면 해야 돼요. 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제발 입을 나불거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코인보다는 결국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더 아니 근데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둘 다 돈 풀 것 같아. 그래서 네.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은. 네.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어쨌든 둘 다 돈 풀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CPI 지수가 그냥 예상보다 조금만 낮게 나오는 식으로 한 2.9 정도? 네.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그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예측이 3.0이던데 네. 난 한 2.9 정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2점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이러다가 막 2.3 막 이렇게 나오면 좆된 거고. 그렇죠. 망한 거고. 네. 2.9 정도. 네. 3이 나와도 돼. 그렇죠. 예상치 부합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3이 나와도 되고 한 2.9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먼 일 갑자기 생기면은 내일 제가 급하게 영상 찍어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으면 가끔씩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얘기들은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